펜타곤 D&E 코리아의 임광수 상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바쁘신데도 오늘 헥사곤 엔드투엔드 AM 솔루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앞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는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고요. 바로 이제 오늘 주제인 저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3D 프린팅 솔루션, 시뮬레이션 솔루션인 이제 스팀팩트, 그 다음에 저희 헥사곤 산하의 메트롤로지 분야들의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AM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원래 저희가 발표 준비했던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M 제품을 설계단에서 파트 디자인하고 실제 그 파트 디자인된 걸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품 생산에 관련된 MES 시스템을 약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인에서나 또는 니어 라인에서의 어떤 제품 검사에 대한 인스펙션, 그다음에 저희 메트롤로지 장비를 이용한 AM 제품에 대한 검사 절차나 아니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는 지금 먼저 시작할 것은 우리가 디자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제 AM 제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희 이정아 책임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헥사곤의 이정하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출근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자동차로 운전하고 오신 분들 내비게이션 켜고 오셨나요? 다 아시는 길일 텐데 왜 내비게이션을 켰을까요? 그건 바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는 네, 또는 소리가 안 들리지?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들리는 거야? 이렇게 나갈게. 발전해서 3D CAD를 이용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즉 적층 제조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설계를 할 건데요. 기존의 디자인은 히트존이 발생시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하거나 지조상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본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적층 제조할 부품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최적의 디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지금 충분하게 보여주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럿 부분이 연결성이 끊어지는 부분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하면은 쉽고 빠르게 실현 가능하고 적층 제조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층 제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이는 적층 제조의 장점, 그 다음에 이 장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의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하면 경량화된 제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량화된 제품은 재료의 절감으로 이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절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제조를 생산 라인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좀 더 빠른 생산 라인에서의 효율적인 생산 짧은 시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고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적층 제조를 위한 디자인에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저게 다 되어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을 위한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대안 기술을 대한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경량화된 제품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재료를 감소시키고 결과 그에 따라서 시간, 그 다음에 비용이 절감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앞에서 잠깐,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에이펙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3D 프린팅으로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설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60% 정도의 시간 효율 절감, 단축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력 중심으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균일한 응력 분포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해상도, 레졸루션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동 구정을 통한 최적의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다양한 설계 후보안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목적에 맞는 설계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지능형된 스무딩 기술을 이용해서 깨끗한 CAD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을 STL 파일로 얻은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시 넙스로 재전환하고 다시 저희의 공통된 CAD 포맷으로도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STL 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CAD를 얻은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시 CA를 하기 위한 메시 데이터를 쉽게 형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한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독일의 파드본드 대학에서의 휠캐리어, 대학생 휠캐리어 제품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트랜지션 하는 걸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CAD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CAD 파일에서 기존에 CAD 파일이 있는 경우에 그 CAD 파일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생성하는 파일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설계 영역이나 비설계 영역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세스 리전 또는 어셈블리 기능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넌 디자인 영역, 비설계 영역을 지원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파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정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부품이 다른 파트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을 하고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기능이 다른 파트와 연결되는 파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얻고자 하는 부품과 타 부품을 같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중을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입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아마 하중은 다른 파트에서부터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중 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하중을 입력할 수 있고 지금 컨스트레인 기능을 이용해서 두 파트에 대해서 컨스트레인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설계 영역, 그 다음에 비설계 영역, 그 다음에 타 파트와 연결되는 부분에 어세스 기능, 그 다음에 머신닝 기능이 필요할 경우엔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값을 입력한 다음에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모델 설정은 대부분이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해석을 위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줬는데 지금 이벤트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제조 방식,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물을 얻어내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설정 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 타겟을 준 다음에 해석을 진행하면은 그 스트레스 이하의 값으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석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포스트 프로세스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걸 한 번에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GPU를 사용해서 한 4시간 정도의 해석 시간이 걸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64번 이터레이션의 결과를 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64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무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그래프의 피크점을 클릭하거나 또는 이터레이션을 클릭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느 무게에, 어느 스트레스 변화의 중심에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머시닝 얼러런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STL 파일,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L 파일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결과물을 3D 프린팅을 다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심팩트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얻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모델과 동일하고요. 최종 제너레이티브 된 디자인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불러와졌고요. 그래서 지금 경량화된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을 하이드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지금 불러온 상태고요. 지금 페이스에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넙스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CAD 포맷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 CAD가 필요하신 경우에 이 결과물에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 해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조금 더 모델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이 포맷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이
레이싱 자동차에 들어가는 휠 캐리어 제품이고요. 기존 제품 대비 49% 정도 무게 감소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레벨은 지금 균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강건하게 설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 계시는 케이스 스터디는 다이오드 암으로 요새 반도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제품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깨끗하게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경량화되어야지 다른 칩을 그러니까는 옮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처럼 보시는 것처럼 42% 정도의 무게 감소, 그 다음에 무게 감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겐밸류 값은 105% 정도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브라켓 모델인데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제품 또한 되게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밀링으로 지금 제작되어 있었던 제품을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한 파트로 옮기고 그 다음에 더욱더 가볍게 그 다음에 가벼우면서도 더 강하게 스티프니스가 더 증가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케이스는 일본의 전자제품 도어 힌지 제품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적층 제조를 위한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강건하게 설계가 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자동차 티어 1인 이닥의 자동차 힌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70% 정도의 무게 감소, 그 다음에 무게 감소가 있었지만 동일하게 더 강건한 설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퍼, 지금 패킹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어셈블리 모델에서도 저희가 탁월하게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항공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 무게를 감소시킴으로써 좀 더 효율이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품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나 오토메이션이나 디펜스 쪽에서 최소 그 다음에 적은 수량을 프린팅할 때 개인 맞춤화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CNCF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MSC 소프트웨어 황인혁입니다. 아직 버릇이 한국 MSC 소프트웨어라고 했군요. 헥사곤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사업부의 황인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서 윤광수 상무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헥사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 메탈 AM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헥사곤이 가지고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이정아 책임이 발표했던 디자인 쪽,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버추얼 매니팩처링, 가상 제조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 헥사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즉층 제조를 위한 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광수 상무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버추얼 매니팩처링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AM 쪽의 테크놀로지는 현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 PBF 방식이고요. 현재 업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BF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사이즈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양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이 아직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다이렉트 에너지 데포지션입니다.
이거는 뭐 이머징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전에 육성 용접, 리페어 웰딩 쪽에서부터 시작해 온 테크놀로지로 현재는 뭐 기존의 파우더뿐만 아니라 와이어까지 이용해서 적층 제조를 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탈 바인드 제팅입니다. 뭐 R&D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많은 부분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고 향후 양산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적용해야 될 기술이다라고 이제 뭐 대부분 중론을 모으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제품은 심팩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헥사곤 D&E의 매니팩처링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심팩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포밍, 애디티브, 웰딩. 포밍은 소성 가공에 관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열간 단조, 냉간 단조, 아변 등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가운데 있는 심팩 애디티브는 앞서 말씀드린 AM 테크놀로지 중에 파우더 베드 퓨전, 그다음에 메탈 바인드 제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웰딩 쪽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메탈 데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DED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심팩 웰딩 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은 전반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고 계신 게 이제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의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가운데는 다이렉트 에너지 데포지션.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메탈 바인드 제팅 관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에 대해서 심팩 애디티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가운데 심팩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앞단에서는 저희 에이펙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랑 같은 이런 설계 기술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심팩트에서는 첫 번째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빌드 시뮬레이션을 하는 쪽이겠죠. 그래서 빌드를 하고 난 다음에 열 처리,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커팅하는 공정,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서포트를 제거하는 공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힙 공정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구조 강건성이라든지 스트레스 퍼티그 쪽으로 연계 시뮬레이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앞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설계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먼저 이제 빌드 준비 단계에서 이 제품을 어떤 방향으로 출력을 할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품을 이렇게 빌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열 처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 베이스 플레이트를 커팅하고 서포트를 제거하는 공정 이런 공정들을 연계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힙 공정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BF 방식의 시뮬레이션의 전부이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결과를 머시닝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계속 연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팩 애디티브는 전체적으로 그림과 같이 깔끔한 GUI를 가지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우 그림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파트를 불러오고 서포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 이러한 적층 제조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입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제 5단계에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이 측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결과, 그리고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커팅하고 난 다음에 결과, 중간에 스포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결과,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오리엔테이션 어시스턴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초보자들은 이런 기술, 이런 이제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오른쪽과 같은 프린트 형상을 출력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출력하는 건지, 출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대한 조언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PBF 방식에서는 반드시 서포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CU팩트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U팩트 자체에서 생성해주는 실린더리컬 서포트가 있고요. 뭐 잘 안 쓰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CU팩트에서 머티리얼라이즈 매직스에 있는 일부 서포트 기능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CADS 애디티브 쪽에서 그 서포트 제너레이션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PBF 방식에서 서포트는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서포트를 생성해 놨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하기 전에 필요 없는 서포트를 미리 제거를 하거나 형상을 수정하는 서포트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실제로 빌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고유 변형률을 이용한 기계적인 시뮬레이션, 미케니컬 시뮬레이션이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이제 힙플럭스, 서모 미케니컬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드가 끝나고 난 후에 잔류 응력을 해제할 목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릴리프 히트 트리트먼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로에 장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크립이라는 시뮬레이션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커팅하고 서포트를 제거하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커팅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진에 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핫 아이소스태틱 프레싱입니다. 고온 고압에서 그 렐러티브 덴시티를 높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포로시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 변형 보상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두 가지가 보일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은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형입니다. 실제 프린팅하고도 이런 변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스펙이 벗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스펙을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넣기 위해서는 앞에 공정을 다 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시뮤팩 애디티브에서는 최종 변형된 형상을 보고 초기 형상을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변형이 우리 스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맞추는 수준까지 해서 초기 형상을 설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역설계 비슷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힙 공정이고요. 렐러티브 덴시티를 높이기 위한 실제 공정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이슈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PBF 방식의 출력을 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슈링크 라인, 레이어 옵셋 인텐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단면이 급하게 변형되는 부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레이퍼 리코트랑 컨택되는 부분, 그 다음에 파트가 즉층 또는 즉층 후에 깨지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휠 캐리어 쪽으로 아까 앞서 이정화 책임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나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안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는 4개 정도만 설계 캔디데이트를 두었는데요. 이러한 설계 캔디데이트는 주어진 하중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프린팅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값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느냐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매니팩처링 관점에서 뭐 변형이라든지 슈링크 라인이라든지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좋은 케이스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먼저 그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고려를 했고요. 또 뭐 방향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뭐 파우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포트를 달았을 때 스포트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적층 제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층을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커팅하고 스포트를 제거하는 공정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반드시 변형이 뭐 생길 겁니다. 이 변형이 우리가 원하는 스펙 내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스펙 안에 들어넣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동 변형 보상 설계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시 변형 보상 설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아래쪽과 같이 이제 보상 설계가 된 형태의 변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시뮤팩트 애디티브에서는 가운데 있는 그래프와 같이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층 제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빠졌던 게 얘는 그 스트레스 릴리프 열 처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PBF 적층을 하고 나면 많은 잔류 응력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 잔류 응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 물론 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걸려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실제 그 제품이 구동될 때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쪽은 이제 이러한 그 잔류 응력이 포함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아담스라는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해서 실제 구동이 될 때 잔류 응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응력을 받을 때 실제 제품이 어떻게 견디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에 문제가 없고 출력에도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출력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D 공정입니다. 다이렉트 에너지 데포지션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뮤팩트 애디티브가 아니고요. 시뮤팩트 웰딩에서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DD 공정은 뭐 앞서 PBF랑은 조금 다르고요. 일종의 용접 기술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파우더가 있고 이제 레이저가 파우더를 녹여서 실제로 용접 비드를 쌓아 나가는 방법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실제 공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파우더 비용 때문에 그 와이어를 사용해서 WAAM 기법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죠. DED 공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G 코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웰드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실제로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그 경로를 다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로를 일일이 손으로 하기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3D 프린팅과 같은 그런 캠이나 이런 장비에서는 G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물론 이 G 코드는 여러 가지 툴에 의해서 최적화가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 G 코드를 가지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DED에서 용접 경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경로가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걸 가지고 메시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요, 간략하게 DED를 이제 시뮤팩트 웰딩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단계를 보여드리고요. 제가 시간상 조금 화면을 뛰어 넘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시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메시를 하게 될 거고 파트를 만들었고요. 지금 화살표로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그 DED의 웰딩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용접 시뮬레이션, 웰딩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결과를 그림과 같이 바로 이렇게 복잡한 경로도 G 코드를 불러왔기 때문에 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 코드를 다이렉트로 임포트해서 이제 웰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반구라든지 이런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도 이제 문적 경로를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림과 같이 얇은 판으로 된 구조물인데요. 이러한 구조물을 이제 저희들이 DED 공정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위에 부분이 제품으로 쓸 거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커팅을 하게 됩니다. 커팅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과 같이 이제 그
와이어 커팅을 했을 때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변형이 또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슈임팩트 웰딩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위에 보고 계신 3D 프린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실제로 스캔을 떠서 프린팅을 하고 스캔을 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스캔 결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사실은 이제 DED라는 공정은 실제로도 공정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뮬레이션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 버전에서는 이러한 DED 공정 자체의 시간을 시뮬레이션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기존에는 81시간 정도 걸리는 시뮬레이션 시간을 똑같은 모델을 지금 새로운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 10배 정도 빨라진 7시간 정도, 12배 빨라졌군요. 12배 빨라진 7시간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끝낼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 바인드 제팅 기술입니다. 메탈 바인드 제팅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그 파트 사이즈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메탈 바인드 제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파트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양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기대가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메탈 바인드 제팅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서 같이 그린 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파우더 같은 걸 넣고 이제 서로 본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공정은 신터링 공정입니다.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신터링 공정인데 일단 로에 넣고 멜팅 온도 이하의 온도를 가열해서 원자나 분자의 확산을 이용해서 이제 결합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 신터링 공정이 핵심 공정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일반적으로 한 제품의 크기의 한 35%가 슈링키지, 그러니까 축소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뭐 동전이랑 또 비교를 해놨지만 이러한 그 신트링 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파트가 사이즈가 있는데 신트링을 하고 나면 오른쪽과 같이 한 35% 정도 감소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캐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계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메탈 바인드 제팅은 아까 PBF랑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지 구조물 같은 게 있는데요. 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쳐질 거니까요. 그 세터 부분을 이제 같이 고려해서 보통 시뮬레이션을 많이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 바인드 제팅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뭐 변형이라든지 그레인 사이즈, 그다음에 렐러티브 덴시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왼쪽에 토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면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게 오리지널 우리가 원래 CAD로 입력했던 파일인데요. 슈링키지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럼 이대로 이제 실제로 프린트도 이렇게 돼서 나올 거니까 실제랑 스펙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디스토션, 변형 보상 설계라는 개념을 적용을 할 건데요. 왼쪽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원래 CAD고요. 이게 이제 신터링 과정을 거치면 빨간색 부분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최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있는 그림과 같이 녹색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녹색으로 만들고 신터링 공정을 거치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거의 우리가 설계와 일치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초기 설계 데이터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시뮬팩트 에디티브에서 메탈 바인딩 제팅의 디스토션 컴펜세이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초기 형상 설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초기 형상을 설계를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상으로 실제로 이제 원래 CAD 대비 어떻게 변형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최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메탈 AM 시뮬레이션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저희 에이펙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한 경량화 설계가 먼저 이루어질 거고요.
이러한 경량화 설계 바탕으로 이제 PBF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뮬팩 액티브를 이용한 PBF 공정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만약에 DED 공정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웰딩을 통해서 하는데 이 DED 공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G 코드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탈 바인드 제팅 같은 경우는 시뮬팩 애디티브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핵심 공정은 신터닝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신터닝 공정의 로우의 그 온도 스케줄을 입력을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메탈 AM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공정을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고 뭐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3D 프린팅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상무입니다. 예, 앞서 지금 저희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AM 솔루션 관련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랑 시임팩트 AM에 대한 제품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AM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계측, 메트랄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원래 얼마 전까지 사실 MSC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헥사곤 그룹에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실제로는 헥사곤 MI 소속이 됐습니다. 이 MI 그룹이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그룹이고요. 여기에 제품 설계에 해당되는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고 그 외에 사업부가 메트럴러지, 계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캐드캠 분야인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헥사곤 MI 소속으로 저희가 원 MI 솔루션을 고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 생산과 그리고 제품을 생산한 후에 품질 검사까지 일관된 어떤 그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념에서 오늘 저희 헥사곤 엔드-투-엔드 AM 솔루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메트롤러지 분야 쪽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헥사곤 3차원 스캐너 CM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3차원 측정기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보시는 스캐너 대부분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메트럴의 주력 제품이 3차원 측정기랑 그 다음에 PCMM,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CMM이고요. 이 포터블 CMM 끝에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달아서 스캐닝도 하고 치수 검사도 하고 서피스 스캐닝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광학식 스캐너나 레이저 스캐너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역공학이나 치수 검사를 위한 하드웨어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형물에 대한 치수 검사를 위한 레이저 트래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로봇과 검사 장비를 합쳐서 오토메이션 인스펙션 시스템, 자동으로 품질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하드웨어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CMM이나 포터블 CMM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루는 PC 디미스나 인스파이어, 또 CT 스캐너의 후처리 프로그래밍 볼륨 그래픽스, 실제 서피스를 스캐닝해서 우리가 역공학해서 CAD 서피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리크레이트, 그 다음에 실제 품질 데이터, 치수 데이터들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인 큐다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과 하드웨어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헥사곤 mi.com에 들어가시면 한글로 저희 MI 메트롤러지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그룹에 해당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M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3D 스프린팅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 메트롤로지 장비의 활용과 효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스캐닝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제품 개발 단계와 최적화 단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을 스캐닝해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 파라미터를 뽑아내서 실제 그 디자인 파라미터를 가지고 제품 역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회사에서 이제 경쟁사 제품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ARM 타입의 이러한 스캐너 또는 광학식 스캐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우리가 스캐닝해서 설계단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실제 스캐닝된 포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CAD 서피스로 만드는 이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트롤로지가 설계단에서는 실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as-built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설계 도면은 사실 노미널 CAD라고 해서 실제 만들어진 생산단에서의 제품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보면 실제 만들어진 제품의 지오메트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이랑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스캐닝을 통해서 그러한 지오메트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오메트리를 확보해서 실제로 디자인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3D 프린팅 제품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홀도 뚫고 면치도 하고 평면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CAD 도면을 가지고 툴링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가장 효과적인 툴패스를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툴들이 CAD-CAM 쪽에 존재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노미널 CAD를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as-built-된 실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를 넣어서 거기서부터 툴패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스캐닝을 통해서 실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캠 툴에 집어넣어서 캠의 툴패스를 제너레이션해서 그걸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예가 다음 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렇게 이제 3D 프린팅 된 제품인데 저거 이제 우리가 후 처리하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에즈빌트 지오메트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저희 헥사곤의 스캐너, 암 타입의 스캐너인데요. 저걸 이용해서 일단 제품을 저렇게 스캐닝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점근 데이터를 얻어내고요. 그 점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STL 데이터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피스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TL 데이터 보고 계시는데요. 스캐닝 데이터는 포인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포인트 데이터를 우리가 삼각형 메시처럼 만들어서 STL 데이터를 만들고요. STL 데이터에 대한 스무싱이라든지 홀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저런 부분들은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 서피스나 솔리드를 크리에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서피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캠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서 실제 CNC 머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툴 패스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헥사곤 솔루션은 스캐닝 솔루션, 스캐닝을
역공학하는 솔루션, 그걸 가지고 이런 CNC 머신 툴패스를 만드는 캠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컨커런트하게 우리가 제품 설계와 실제 제품 제조까지 다 일관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G코드 만들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NC 머신에 대한 툴패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AM 솔루션의 AM 제품에 대한 우리가 적층 툴패스도 만들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AM 적층을 위한 툴패스와 실제 뒤쪽에 가공을 위한 CNC 머신의 G코드를 동시에 다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언급은 안 됐지만 에스프릿이라는 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 솔루션들은 결국에는 최적의 툴 패스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최적화를 이루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스캐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외관 형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캐닝해서 설계 보조 데이터로 이용하든지 지금처럼 에스빌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캠 머신에 캠 시뮬레이션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내부적인 치수를 검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사실 물건을 잘라서 그 스캐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좀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최근에 이런 CT 스캐너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나온 지도 좀 됐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AM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 결함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CT 스캐너를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CD 스캐너에 넣고 저렇게 회전을 시켜서 엑스레이로 쪼아서 단층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단층 촬영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3D 볼륨을 만들어서 내부 치수 검사라든지 내부 결함 또는 내부 인클루전, 이물질들이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헥사곤이 CT 스캐너를 판매하진 않지만 CT 스캐너의 후처리 프로그램인 볼륨 그래픽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그래픽스는 전 세계적으로 CT 스캐너의 후처리 프로그램으로 거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되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고요. 이런 CT 스캐너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제품을 자르지 않고 내부 치수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내부 결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CA적으로 CT 스캐너 결과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 CAD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즈빌트 지오메트리, 실제 만들어진 또는 적층되어진 제품은 노미널 CAD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CT 스캐닝을 해서 실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3차원적인 또 내부에 대한 정확한 디멘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디멘전으로부터 노미널 캐드와 실제 에즈빌트 된 지오메트리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석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로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매니폴드는 유로인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CT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면 내부적인 치수에 대한 정확한 치수 측정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에 게 CAD 데이터고요. 밑에 건 CT 데이터인데 실제 스캐닝된 CT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플로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스캐너나 우리 그 트래커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실제 제품 우리가 그 애디티브 머신 3D 프린팅 머신을 우리가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잘못 설치가 되면 프린팅 이제 빌드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설치할 때도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실제 평형을 잘 잡고 제대로 인스톨 되도록 이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마이너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M 제품이든 AN 제품이 아니든 실제 니어라인이나 인라인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바로 치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MM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저거는 이제 GD&T 같은 경우 고정된 치수 확보가 필요한 디멘전이 있는 경우에 CMM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지금 광학식이나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또는 레이저 스캐너에다가 로봇을 달아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제품이 나오자마자 컨베이어에서 나오자마자 스캐닝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전용 치수 검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제 품질 관리를 하고 품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 제품도 마찬가지로 외관에 대한 치수 검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스캐너를 통해서 치수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내부까지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CT를 찍어서 CT 내부에 대한 제품 내부에 대한 치수 검사를 저희 볼륨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사용한 그 치수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이나 아니면 품질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스캐너와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 품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나 운영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배송을 보내기 전에 제품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스캐닝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마모가 얼마나 출고가 되고 난 다음에 마모가 얼마나 있을까를 미리 이제 확보 차원에서 피처를 이렇게 레퍼런스로 세이브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뭐 CMM이나 또는 레이저 스캐너나 광학식 스캐너를 가지고 스캐닝해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예전에 그 CMM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갖고 가서 이제 일일이 사람 작업자가 찍어서 하는 거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자동으로 인스펙션하고 실제 품질 보고서까지 쓰는 이런 자동화된 일관된 오토 인스펙션을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스캐너가 됐던 또 CT가 됐던 제품이 나오자마자 그거를 인라인이나 니어라인에서 바로 공정 옆에서 바로 스캐닝을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해서 패스나 페일이냐 또는 결함이나 아니면 결함뿐만 아니라 뭐 인클루전 같은 경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바로바로 OKNG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꾸리는 것이 트렌드고요. 결국엔 이게 자동화되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따로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자동화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3D CT 스캐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AM 분야에서는 제품을 잘라서 보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프린팅하고 난 다음에 내부 치수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CT 스캐너를 한번 찍으면 내부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단층별로 다 치수 검사가 가능하고요. GD&T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원재료의 파우더 인스펙션 얼마나 고른지 이런 것들도 CT 스캐너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제품이 에즈빌트 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파우더가 고여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CT 스캔을 통해서 충분히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결함이나 기공이나 인클루전 같은 경우, 이물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검출이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기공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 몇 %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까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또 CT 스캐너를 찍고 나면은 실제 결함이 있는 또는 기공이 있는 부위를 우리가 인클로즈해서 서피스 메쉬를 만들어서 실제 엔지니어링적으로 그 에즈빌트 된 지오메트리 그대로 가져가서 유한요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단층 촬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놈을 3차원적인 볼륨으로 다시 리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품이랑 똑같이 생긴 3차원 메쉬, STL 메쉬를 우리가 엑스포트 할 수 있고요. 그걸 가져가서 그대로 실제 결함이 있는 상태 그대로 구조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라스트란 포맷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헥사곤 DNA에 있는 여러 다른 솔루션들을 가지고 CFD라든지 뭐 강성 해석을 하는 라스트라이라든지 비선형 해석하는 마크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실제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키로 서머라이즈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제품을 위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메탈 AM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의 심팩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옵티컬이나 CMM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위한 메트롤로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폴리머 AM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맷 AM이라는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3D 프린팅을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메탈 부분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 헥사곤 메트롤로지, 그다음에 헥사곤 DNA 파트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AM 제품을 위해서 설계단, 그 다음에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단,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품질 검사단까지 일괄적인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소의 기술이 회사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각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같은 회사의 제품들끼리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성도 좋고 효율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매년 헥사곤 라이브 글로벌이 있습니다. 이건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가시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시면 저희 헥사곤 그룹의 다양한 테크놀로지, 다양한 사업부들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로컬에서도 헥사곤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그때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감하고요.